12월 시장을 잘 판단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결심하게 되는 초입, 오늘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마켓나우 2부의 400회 특집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월 잘 봐줄 수 있으실 분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400회 특집에 와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산타 랠리를 좀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도 문제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이런 예. 부분이 약간 거슬리는 서학개미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막 부글부글 하시고요. 뭐 국민요금이 더 사지 않았냐,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데 환율 좀 안정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뭐 환율이 지금 아무튼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뭐랄까요 화두이면서 뭐 고민거리죠. 네.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반등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뭐 한쪽이 안 좋으면 또 다른 명의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상쇄하기도 할 수 있는데 환율만큼은 현실적인 위협이기도 하고 예. 전방위적으로 현재 먹구름 들이고 있는 요소라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뭐 여러 환율 인상에 관해서 여러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가자면 뭐 한미 금리 차, 뭐 M2 통화량 증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학개미의 뭐 투자 뭐 이런 거 등등등 많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분석보다는 과연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 또는 네. 이제 약간의 이제 인하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요. 일단은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을 해서 현재 상황에 도달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학개미의 대외 투자가 늘어서냐 그거보다 몇 배 많은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가 늘어서냐 등등등 복잡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국내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원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유달리 떨어진 게 이 국내적 요인이 특히 더 작용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 이 분석에서 사실은 살짝 제껴놓은 게 뭐냐면 글로벌리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네. 상수련이 하고 덮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조금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 글로벌리한 흐름이 그동안 우리가 조금 간과했지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긴다라는 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맞물려서 QT가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고요. 쉽게 말하면 강달러에 대한 압박,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M2 같이 통화량 얘기를 할 때 절대량으로 보면 당연히 뭐 미국이 많습니다만 M2 증가율로만 보면 미국이 4%대예요. 근데 우리가 9%에 따라서 네. 오히려 통화량이 많이 풀린 증가율로 보면 우리가 2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의 약세가 세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QT 종료와 금리 인하에 나서서 유동성 장세에 들어간다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네. 때 우리의 약세 요인이 미국 쪽에서 오히려 꺾어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주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국제기관이라든지 IB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현재 제가 쭉 보니까 하단이 1.8이에요. 상단이 2.2, 좀 심한 건 2.3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1.9에서 2.1 사이에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물가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물가를 커버할 정도는 된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올해 성장률은 1%로 현재 전망이 되는데 네. 이걸 이제 달러로 치환해서 보면 사실은 역성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걸 베이스로 본다면 내년에 1.9, 2.0대 성장은 성장률로만 보더라도 2배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환율 인하 앞 요인이 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원화에만 특히 작용했던 국내적 요인을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미국의 유동성 장세, 우리 성장률의 2배 이상의 증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이 약세로 돌아설 만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11월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일단 우리 환시장은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미국발 AI 거품론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로 인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칠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매도가 사실은 환에 미치는 영향이 또 2차적으로 거칠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꼭 AI 거품이나 우리 시장의 한계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중에 일부 정도는 우리 시장이 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세계에서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또 큰 손들 입장에서는 북클로징 이걸로 인한 사실은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환율로 보면 30원 내외로 분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런 측면에 봐서 지금 당국이 1480선으로 방어선을 설정했다라고 일단 시장이 다 파악하고 네, 있는데 네.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리한 원인들 내년에 성장률이 작용하고 특히 한 30원 정도의 최근에 오버슈팅 됐던 부분이 이제 연말로 가면 이건 예. 이슈가 소멸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해가 되면 새 자금이 집행된다라는 요인들을 이제 믹스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1480선 정도를 디펜스 라인으로 보고 쭉 물려 내려가는 정도의 방어는 예. 가능해 보인다라는 좀 전망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요소는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S&P 500에 대한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월가 주요 IB들이 내년 8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뭐 코스피 4천, 5천 얘기하고 있고 코스닥도 활성화시키려고 네. 하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겪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맞아요. 예. 전망들의 이제 쭉 흐름을 보니 실제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긍정적인 전망들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예. 그 말씀은 어쩌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시장을 진짜로 그렇게 본다라는 긍정적인 뷰가 많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연초를 기대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흐름 속에 남아 있는 근거들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그렇죠. 이제 예. 신뢰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JP 모건이 좀 세게 질렀습니다. S&P가 8천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최상의 시나리오. 케이스를 했을 불장일 때, 때. 예, 그때 8천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 베이스를 7,500으로 봤어요. 제가 볼 때는 JP 모건이 기본 베이스라든지 저 불장 시나리오가 높아요. 예. 하단이 생각보다 얕아요. 예.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그럼 근거가 뭘까 이렇게 쭉 봤는데 일단 네 가지로 꼽힙니다. JP 모건의 긍정적 전망의 이유 첫 번째는 이익이에요. 어쨌거나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분기 기업 실적들을 쭉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매년 지금까지 보면 13%대를 지금 성장해 왔다. S&P 주요 기업들이 말이죠. 근데 이 추세를 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이 주요 기업들의 성장률을 지금까지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4%의 평균 증가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 15에서 17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연평균 성장률은 유지한 상황에서 2에서 4%의 추가 성장까지도 전망 가능하니까 불장 시나리오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가장 문제가 이제 AI 관련한 부분인데 JP 모건은 이제 새롭게 해석합니다. AI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캐펙스 자본 지출이 30% 넘게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10월, 11월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걸 우려했단 말이에요. 과한 지출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게 과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로 인한 투자가 이제 드디어 생산성을 높이고 그 투자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에게 오히려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춘다든지 네네. 하면서 이익의 레버리지로 돌아오는 단계에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해서 AI 관련된 투자가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일단 근거를 댔고요. 네. 세 번째가 금리 인하를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년에 12월 금리 인하는 당연하게 보고 JP 모건은 내년에 적어도 2회 정도는 적어도 네. 2회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인하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 하더라도 그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금리 기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로 인한 유동성 장세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주식의 PER이 너무 높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높은 구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가격에도, 그겁니다. 예. 실제로 성장하지 않았느냐.
역사적 최고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 대비한 PER을 멀티플로 계산해 보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성장이 담보된 PER이다라는 거고 둘째로는 미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프리미엄, PER 괜찮다. 즉 이 네 가지 근거로 일단은 8천을 예상했고요. 도이치방크도 8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HSBC도 8천까지는 아니지만 7,500 전망을 내놔서 긍정적으로 갔어요. 반면에 이제 뭐 너무 긍정적인 전망만 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조금 보수적인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7,100. 그래서 예. 한 뭐 JP 모건에 비해서는 한 뭐 거의 한 900 정도 낮은 전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과 다른 게 하단에 워스트 시나리오를 굉장히 낮게 봐요. 워스트 네. 시나리오에 걸리면 5,500까지 20% 정도의 하락도 시나리오상 침체 시나리오가 벌어지면 가능하다라는 네네네. 전망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두루두루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올해 상승률 정도는 유지하는 선에서의 뭐 S&P의 긍정적인 뷰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미국 장세에 긍정적인 뷰가 있어야 세계적으로도 또 훈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좋게 우리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앞에서 언급해 주신 이제 긴축 완화, 양적 긴축 완화, QT 종료 이제 12월 1일이잖아요. 네, 오늘부터죠. 예,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한 유동성 이런 부분도 이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뭐 AI 거품이다, 뭐 과도한 투자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들 하는 그런 화두가 있는데 아무리 걱정해도 유동성이 공급되면 거품은 터지지 않습니다. 예, 해결되는 거. 해결되는 거죠. 예, 만사오케입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거품의 네. 붕괴라든지 네. 큰 기업들의 뭐 도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예상 못한 시장의 샥은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서 돈이 마를 때 터지거든요. 네. 근데 유동성 관련한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영장에 네. 물이에요. 그렇군요. 물만 가득하다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유동성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지표가 일단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QT 종료고 하나는 이제 조만간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인데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약 80%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QT 문제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QT인데 쉽게 말하면 양적 긴축 이게 QT예요. 긴축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늘어나는 겁니다. 네, 예. 쪼였던 걸 푸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긴축이니까 추운 거잖아요. 에어컨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워. 겨울이 올 것 같아. 따뜻하게 좀 해줘.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에어컨 버튼을 꺼야 됩니다. 네. 일단 보일러를 켜기 전에 에어컨 버튼을 끄고 찬바람이 안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QT 종료예요. 그게 종료입니다. 버튼을. 그러면 왜 에어컨 버튼을 껐냐? 조금 있다가 보일러를 켤 거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QT 종료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곧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첫 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한 앞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에 관한 시장의 기대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건 개선될 것 같은 여지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리한 자산들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금리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에어컨 버튼을 꺼서 이제 찬바람이 안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은 다 곧 보일러를 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진짜로 보일러를 틀어주는 게 뭐냐면 이제 금리입니다. 이 금리와의 엇박자가 여기서 난다라는 것은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찬물 한쪽으로 뜨거운 물을 동시에 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QT 종료에 따라서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이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오는 김에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예. 현재 기준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패드워치는 84.9% 정도를 잡고 있어요.
19일에는 3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일주일 만에 54%가 늘었다라고 이례적으로. 하니까 시장이 이게 확실하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간다, 못을 박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이 이미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여러 가지 고용 지표, 경기 둔화 흐름 등등등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인하할 타이밍이다라는 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인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확신하는 이유는 주요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크게 화제가 됐었던 거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윌리엄스 총재의 네. 발언이었는데 이분은 사실상은 이제 연준의 2인자로 평가받고요. 이제 파월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로서 짝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의견이 알고 비슷할 있는데 거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강하게 지금 인하할 때다라는 확실한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시장은 파월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대신했다라고 해줬다. 네. 정도까지 해석할 정도니까 네, 네. 확실하게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분의 발언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 보스턴 연은 총재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좀 네,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다른 연준위원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의 이제 메리 데일리 총재는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평소답지 않은 입장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을 때의 위험과 낮췄을 때 위험을 비교해 보자면 예. 압도적이다. 무조건 지금은 낮춰야 된다라고 해서 연준위원들 간의 다소간의 다툼은 있겠으나 확실한 어떤 방향타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게 네. QT랑 맞물리면서 시장에 투심 개선과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S&P 500 좋게 보는 이유도 그런 유동성에 기반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실 그게 또 잘 풀려야지 우리나라도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네. 예, 산타랠리를 일정 부분 보일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월 초반인데요. 용기 내시면서 이런 이슈들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